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현대의학에는 없는 단어 화병. 저는 이번 윤미향 의원을 털어대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화병이었어요.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드러날 일들을 사실을 무시한 채 자극적인 제목만 가지고 클릭을 유도하고 있죠. 의원 사퇴 안 하고 검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잖아요. 한 방 먹인 어퍼컷이 허공을 가른 건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건도 통장 열어보면 다 나와요. 착복을 하려 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든 딴 방법을 써서 했겠죠. 그게 상식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닌가요? 회계는 들여다보면 금방 드러나는 건데 기다려 보시자고요. 5월 30일에 조선일보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기사를 하나 내보냈는데요. 2012년에 윤미향 의원이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으로 대학에 입학한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 60여만 원을 나비기금 조성금으로 기탁해서 나비기금의 세 번째 출연자가 됐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트윗을 인용해서 기사를 썼네요. 이 나비기금을 단체 이름이 아니라 윤미향의 개인 통장으로 받은 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내보낸 거죠. 2012년 3월부터 콩고 내전 피해 여성을 위해서 모금을 시작한 나비기금 통장을 1년 후인 2013년 6월이 돼서야 단체 이름으로 바꾼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조선에서 아주 끈질기게 윤미향 의원이 개인 통장을 사용했던 일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일에도 조선 비즈에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윤미향 당선자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는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문성군도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윤미향 계좌 알려준 친문 인사들 이런 기사를 내보냈었거든요. 김정호, 박정 의원의 문성군 배우까지 친노 친문인 민주당 선골들이 장례비 계좌를 알려주면서 윤미향 의원 계좌를 알려줬다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친노 친문에 민주당 선골이라는 단어까지 왜 등장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선골은 쥐뿔, 지금이 무슨 신라시대인가요? 김정호 의원은 이번에 컷오프 되면서 재심 신청했던 건 알고 계시죠? 먼 놈의 선골들이 맨날 뭐만 하면 괴롭힘만 당하고 공천 탈락하고 조선 하는 짓이 참 웃기지도 않네요. 당연히 친박 진박의 MB 최측근들은 김복동 할머니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으니까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문제에 대해서 계좌를 남길 일도 없었겠죠. 윤미향 의원이 29일에 밝힌 입장문에도 앞에 말씀드린 나비기금이나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에 본인 통장을 사용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체 할머님을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자신의 개인 통장을 사용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통장들 돈이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내보낸 기사에 나왔던 나비기금을 시작으로 개인 통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는 그 계좌로 모금된 돈이 어떤 명목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세세하게 밝혔어요. 특히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계좌다 보니까 공동 운영하는 시민단체들 중에서 상주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의 대표 통장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업에 필요한 돈을 쓰고 남는 건 다시 정대협 계좌로 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나름 정산을 했고 개인 통장으로 모금을 하긴 했지만 그걸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허술한 점이 있었고 개인 계좌를 사용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도 없었던 것 같다. 그 부분은 스스로 부끄럽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통장을 가지고 오갔던 돈들은 다 회계를 들여다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당사자가 할 수 있는 해명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의연에서 외부 회계 감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곽상도가 25일에 윤미향 의원 가족들이 집 5채를 다 현금으로 샀는데 남들은 평생 집 한 채도 현금으로 못 사는 경우가 많은데 윤미향 가족들은 어떻게 5채나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냐면서 의혹 제기를 했어요. 이 기사도 제목만 보면 마치 현재 집을 5채를 가지고 있나 하고 생각하게 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미향 의원이 29일에 해명을 했는데요. 정말 이걸 들으니까 속이 답답해지는 게 열불이 나는 거예요. 강성범 씨가 가래 끌어버리죠잉 하는 말이 절로 공감이 가는데요. 들어보세요. 일단 1993년에 남편이랑 돈을 합쳐서 전세 1,500만 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94년부터 97년까지는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돈을 모았다. 그래서 95년에 4,500만 원짜리 빌라를 처음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채죠. 그리고 나서 1999년에 윤미향 의원 부부가 저축한 돈이랑 가족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7,9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해요. 이게 두 채예요. 2002년에는 처음에 샀던 빌라를 3,950만 원에 매각을 했고요. 2012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게 됐는데
남편이 암 수술을 해서 좀 더 편한 곳으로 갔으면 해서 알아봤는데 값이 너무 비싸더랍니다. 근데 그 단지가 크니 경매 물건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남편이 진행을 해서 부부가 가지고 있던 돈이랑 가족들한테 빌린 돈으로 집값을 냈다고 해요. 이게 세 채죠? 두 번째 샀던 아파트는 2013년에 팔았는데 1억 8,950만 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가족들한테 이 아파트 팔아서 돈을 갚을 수도 있는 시점이잖아요. 지금까지 집 세 채를 산 건 맞지만 두 개는 팔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남은 거고요.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빌라는 시누이랑 함께 살던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을 팔고 함양 시내에 빌라를 남편 명의로 8,500만 원을 주고 샀다는 거고요. 이게 네 채째네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윤미향 의원 아버지 명의의 집인데요. 아버님이 22년 정도 교회 사찰 집사로 근무하면서 교회 사택에 사셨는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산 아파트가 4,7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평생 고생한 부모님이 퇴직을 하고 나서 4,700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걸 어떻게 현금으로 샀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명하고 있는 윤미향 의원을 보니까 정말 제 속에서 열불이 나네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30년을 노력해온 시민운동가가 지만 등 따숩고 배부르면 땡이라고 무슨 짓이든지 하면서 살아온 것들이 묻혀놓은 똥을 털어내느라고 자기 부모가 평생 노력해서 얻은 4,700짜리 집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는 게 이게 정말 정상인가요? 4,500, 7,900, 2억 2천, 8,500, 4,700 이거 어떻게 현금으로 샀냐고 나불거리던 곽상도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8년에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검사 출신 곽상도가 신고한 재산이 6억 9천만 원인데요. 2013년에 신고한 금액은 29억 4,400만 원으로 몇 배나 불어났어요. 현금으로 예금해 놓은 금액만 20억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간이 4,500짜리 빌라를 어떻게 현금으로 산 거냐? 남들은 평생 집 한 채도 현금 주고 사기 어렵다. 이딴 소리나 지저대고 있어요. 5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천지개벽할 일이 있었길래 7억이었던 재산이 30억이 됐을까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요. 마음만 먹으면 2억짜리 아파트 10채는 현금으로 땡길 수 있는 곽 의원. 내가 굉장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계좌 까라고 그러면 언제든 깔 수 있는 거죠?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면 계좌 정도야 뭐 아무렇지도 않게 깔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윤미향 당선자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김복동 할머님이 아빠 감옥 간 사이에 태어난 윤미향 의원 딸을 늘 애틋하게 생각했다고 하면서 준 돈을 장학금이라고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시절 사진을 꺼내봤다고 해요. 딸 어린 시절 사진에 정말 아빠가 없더라면서 부모님이나 김복동 할머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나 싶다는 내용을 트윗으로 올렸어요. 30년 전 윤미향 의원의 사진들도 한동안 커뮤니티에서 소소하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26살부터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피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30년을 한 길로 달려왔던 시민운동가의 앳된 모습에 저는 참 가슴이 아프네요. 예전 사진을 들춰보면서 윤미향 의원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피해자 할머님들은 모금한 금액을 다른 데 쓰는 게 불만스러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사회운동을 하는 게 꼭 돈을 모아서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의연은요,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위안부 할머니들 생활비 모금하려는 의도로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정의연에서 직접 모금해서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준 금액도 물론 있지만요. 전 세계에 위안부가 당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을 책임지게 만들어서 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자 할머님들에 대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93년에 특별지원금으로 일시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93년에 15만 원을 시작으로 97년에 50만 원까지 월 지급액을 순차적으로 올려왔고요. 98년에도 특별지원금이 4,300만 원으로 오르면서 월 지원액도 올해는 147만 4천 원을 지급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간병비도 지원하고 위안부 관련 기념사업도 해마다 열고 있고요. 이런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정의원에서 끊임없이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세상의 문을 두드린 결과 아닙니까? 모금해서 그거 다 할머님들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게 훨씬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일 아닐까요? 일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이런 정의연 운동 방식을 두고 피해자를 이용해서 모금하고 돈은 다른 데 썼다고 생각하고 섭섭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연 그리고 피해자 할머님들이 함께 걸어온 30년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